네, 이제 다룰 거는 13.2장이고요.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이란 말은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은 심지어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틀려요. 항상 맞아요. 뭐 물론 또 되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파고들면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고전 물리에서는 에너지는 무조건 에너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에너지가 질량으로는 안 바뀌잖아요. 고전 물리에서는, 현대 물리에서는 질량 변화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게 E는 mc 제곱 아니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배운 에너지라고 해봐야 몇 개 있어요 지금? 에너지가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해도 1번 중력이 해준 일, 중력이 해준 일,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배우진 않았지만 열에너지. 사실 마찰 같은 것도 우리가 결국엔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일을 해줬을 때. 하여튼 결국엔 열에너지로 모든 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이제 끝났어요. 운동에너지야. 그냥 2분의 1 mv제곱. 그 다음에 중력이 해준 일은 뭐였어요? mgy. 중력이 해준 일이에요. 그 다음에 탄성력이 해준 일은 2분의 1 kx제곱. 열에너지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이런 건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던 얘기가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를 딱 떨어뜨릴 거거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탁 놨어요. 그럼 쭉 떨어지겠죠? h만큼 떨어졌다 칩시다. y만큼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중력 E 해준 일은, 중력 E 이 물체 해준 일은 중력을 따라서 중력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중력이 해준 일은 뭔가로 바뀌었겠죠. 그 뭔가로 바뀐 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중력이 해준 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이가 y라고 하고 우리가 옛날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배웠던 식 하나 써볼게요. 이 식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뭐 이제 h라고 더 쓰는 게 친숙한 사람들도 있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죠. 그러면 조금만 손을 대볼까요? 양변에 m 곱해주고, 이거 여기에 이게 식이 뭐냐면 일정하게 중력받는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했을 때 초기 속도, 나중 속도 차이, 제곱의 차이가 이거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양변에 m 곱하고 2로 나눠주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식됩니다. 이거 뭐예요? 중력이 해준 일은, 일정한 가속도로 받을 때 중력이 해준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차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단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걔가 중력에 대해서 중력이 일을 얘한테 해줬을 수도 있어요. 스프링에 걸고 움직였으면 탄성력이 일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는 다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실제 물리 현상에서는 열 에너지로 바뀌고 뭐 이게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없거나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데, 동력학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연력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동력학 문제에서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에너지 보존은 되지만 우리한테 쓸모없는 에너지가 돼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을 굳이 지금 끌고 오진 않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중력으로 한 일이나 탄성력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만 수식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풀면 됩니다.
어렵진 않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중력이 해준 일이나 탄성력이 해주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가 땅바닥이에요.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있던 거 여러분들이 여기 위까지 들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거는 얘를 떨어뜨리면은 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물체를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친구를 불러갖고 야 이거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이따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에너지를 준다니까? 그렇잖아요. 얘를 지금은 속도가 0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0인데 책에서 운동 에너지를 T라고 했을 거예요. T라고 표현하는데 걔가 0이에요. 아직은 0이죠. 근데 야 이거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여기 가면은 T가 2분의 1 mv 제곱까지 증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사면은 100% 오를 거다. 얘는 뭐 한 3배 오를 거다고 얘기를 해요. 3배 오르는 게 확실해요. 뭐 기쁜 소식이겠죠. 확실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 올린 상태로 지금 얼마를 왔어요? mgy만큼 중력에 거슬러서 일을 해줬거든요. 중력 방향으로 해준 일이 아니죠. 중력 반대 방향으로 해줬죠.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서 우리가 야 얘를 놓으면은 이따가 중력이 mgy만큼의 일을 해줄 거야. 떨어지는 동안 중력의 mgy만큼의 일을 해줄 거고 걔가 바닥에 떨어지면 2분의 1 mv 제곱미 된다니까 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지금 뭐 운동 에너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아직 0이에요. 근데 떨어뜨리기만 하면 생긴다니까요. 100%. 이런 크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지금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아니지만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포텐이라고 하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구나 라고 해서 중력에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 중요해요. 중력이 해준 일이 아니라 중력에 거슬러서 해준 일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면 탄성에 대한 것도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스프링이 이렇게 물려 있어서 안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잡아 당겼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당겨가지고 또 여러분들 친구를 불러서 야 이거 지금 스프링을 당겨놨으니까 놓기만 하면은 스프링이 일을 해준다니까. 여러분들은 스프링에 거슬러서 했어요. 거슬러서 해놓고 얘를 친구를 불러서 야 이거 놓기만 하면은 스프링이 당겨주면서 또 2분의 1 kx 제곱만큼 일을 해줄 건데 걔로 운동 에너지를 바꿔갈 수 있다니까 이 자리에서. 그럼 또 여러분들이 솔깃해겠죠. 그러면은 얘도 뭐예요? 지금은 에너지가 아니긴 한데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또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한글로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왜 위치 에너지냐고. 포텐셜이 위치랑은 상관이 없는데 포텐셜이라는 게 이제 잠재적인 뭐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위치를 옮김으로써 에너지가 발생했잖아요. 위치를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옮기려면은 그만큼의 어떤 힘에 거슬러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일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해서 한글로는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위치 에너지란 단어보다는 포텐셜 에너지가 좀 더 그 물체의 지금 이 물리적인 상황을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은 해요. 뭐를 쓰시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고요. 항상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문제를 다룰 거고요. 책에서는 이거 말고 여기 하나 더해서 중력을 조금 더 어렵게 가면은 우리가 이거 중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만유 인력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아마 조금 더 공부 많이 물리 쪽 조금 더 깊게 하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은 우리가 그냥 지구상의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편의상 정리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 힘에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
변수 3개를 합친 게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적인 스케일로 가자면은 지구 중심에서 지금 여기까지의 위치 아니면 지구 중심에서 우주 저기 위에까지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R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좀 달라지는데 지구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 가속도가 좀 줄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굳이 얘가 의미 있게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는 거 하나로 퉁칠 뿐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는 요거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 예정이죠. 그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까지 설명을 했네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13.2b에서 컨저베이티브 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개념이 조금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하던 거랑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포텐셜 에너지랑. 금방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갖고 있어요. 아까 위치 에너지 설명하던 대로 땅바닥에 놓여있던 물체였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요. 중력에 거슬러서 일을 해줬죠. 위치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근데 경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13.1장 할 때 경로 얘기했었죠. 경로에 따라서 해준 일이 바뀌는 힘이 있고 아까 마찰력. 그 다음에 경로랑 상관없이 해준 일이 처음이랑 나중 위치 변화만 가지고 정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중력이나 탄성력 둘 다 거기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이랑 나중 위치만 가지고 식이 나오죠. 경로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얘를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 내려오는 방법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 해준 일은 중력에 거슬러서 해준 일의 크기는 똑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럼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물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었다 놨다 했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왔어요. 그럼 해준 일이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죠. 중력에 대해 해준 일이. 아니 나는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저는 저기 바벨 지고 스쿼트를 뭐 한 20번을 뛰었는데요. 나는 일을 안 해줬어요. 결국엔 바벨의 처음 위치, 나중 위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바벨의 위치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한 거는 맞아요. 안 했다고는 안 하겠지만 바벨 입장에서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바뀐 게 없으니 나는 일을 안 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해주는데 그 경로가 닫혀 있는 곡선. 경로가 닫혀 있다는 건 결국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폐곡선을 이뤄서 열려 있는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곡선을 그려서 적분을 해주면은 걔가 0이 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들을 우리가 컨저베이티브 포스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중력, 탄성력이 있어요. 중력이나 탄성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움직였든지 간에 걔에 대해서 해준 일은 걔한테 얘가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중력에 거슬러서 아니면 탄성력에 거슬러서 얘한테 해준 일은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식입니다. 경로 닫힌 곡선, 폐곡선에 대해서 닫힌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해준 일이 0이 되는 그런 힘. 왜냐면은 우리가 중력이나 탄성력에 대한 일은 무조건 초기 위치 빼기 나중 위치인데 위치가 똑같으면은 해줄 말이 없잖아요. 이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처음이랑 나중 위치가 같으면 얘가 0인데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예요. 처음이랑 나중 위치가 똑같으면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도 0이죠.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경로를 따라 적분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컨저베이티브 포스라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주로 동력학에서 다루는 힘들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컨저베이티브 포스가 좋은 점은, 해석할 때 좋은 점은 경로랑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위치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처음이랑 나중 위치만 알고 있으면은. 따라서 어디 기준점을 놓고요,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위치 변화만 알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걸 이제 포텐셜 펑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가 받는 에너지가 초기 위치에서의 갖는 초기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나중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쉽게 표현하면은 V1 빼기 V2, 초기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나중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그 물체를 1에서 2까지 끌고 가는 동안에 해주는 일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해주는 일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얘를 뭐 직교좌표기에서 x, y, z 방향 등등으로 쪼개주면은 우리가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쓸게요. 이렇게 해줄 거고, 얘를 x, y, z 방향으로 쪼개주면은 성분 분해를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내적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얘가 아까 du였잖아. du는 dv랑 같겠네요. 아, 맞나? 마이너스 dv랑 같구나. 반대, 얘가 부호가 거꾸로니까. 그래서 책에서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마이너스 dv. 우리가 델타 V라고 하면은 V2 빼기 V1이잖아요. 왜냐면은 V1 더하기 델타 V가 V2라고 정의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서 나중 거를 빼면은 그게 이제 외부에서 받은, 아닌데? 얘가 일로 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나중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를 한 양이 1이랑 같다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dv라고 쓸 때는 마이너스로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얘는 v2 빼기 v1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하면은 v1 빼기 v2고 그게 1이니까 얘랑 같아지겠죠. 부호 주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얘를 dv를 책에 나온 대로 dv도 x, y, z 방향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v는 애초에 x, y, z에 대한 그 세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편미분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다변수 함수 v의 테일러 급수 전개를 했을 때 1차항만 쓴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대응되는 게 뭐가 있어요? fx는 얘랑 같겠죠? dx는 여기 있으니까 그 앞에 거만 쓰면 되죠. 마이너스 라운드 x 오버 라운드 v. 그 다음에 y, z 방향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아하, f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레디언트는 미적분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벡터에서 복습했을 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정해지잖아요.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면은 그 위치에 포텐셜 에너지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걔가 각 위치에서 받는 힘이 된다. 어떤 거예요? 컨저베이티브 포스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요. 에너지 보존이랑 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는 법칙이니까 항상 맞고요. 그 다음에 힘 갖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에 에너지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내내 얘기했지만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이 끼면 이상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스프링에서 물체를 잡았다가 당겨서 놓을 거예요. 그럼 얘가 띠용띠용 하고 움직이죠. 그 속도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19장에서 배우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아니 이거 시간에 따라서 못 하는데요, 해석을? 근데 힘하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 해석을 해야 시간에 대해 적분해서 속도로 가고 시간에 대해 적분해서 위치로 가고 그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예 그것까진 필요 없어요. 시간에 대한 건 우리가 관심 대상이 아니고 그냥 위치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고 싶어요. 위치에 따른 속도만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 가속도랑 에너지 보존이랑 서로 다른 애들, 서로 아예 다른 방향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쉬운 방법이 어떤 거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에너지 보존 관련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저기 힘이랑 가속도 갖고 못 푼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